누구에게도 말 못할 게 있어요. 가족에게도, 친구에게도, 심지어는 의사에게조차 숨기고 싶은 그런 문제 말이죠. 혼자 해결해 보려고 애써봤지만 이상하게도 뭔가 꺼림칙하고 개운하지 않아요. 밤이 되면 그 불편함은 더욱 선명해집니다. 몸이 예전 같지 않다는 느낌. 이상한데 그냥 나이 들어서 그렇겠지 하고 넘기죠.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선 계속 찝찝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혹시 그 불편함의 원인이 우리가 수십 년 동안 당연하게 여겨왔던 습관 때문이라면 어떨까요? 젊을 땐 아무 문제 없었고 오히려 건강에 좋다고 생각했던 그 습관이 지금은 오히려 내 몸을 해치고 있다면요? 사정 후 통증이 남고 소변 줄기가 점점 약해지는 것 같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원인을 습관에서 찾지 않습니다. 그 누구의 잘못도 아니에요. 단지 아무도 그 이야기를 해주지 않았을 뿐입니다. 60세가 넘어가면 몸은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움직입니다. 아무리 좋은 것이어도 내 몸이 바뀌었다는 사실을 이해하지 못하면 오히려 독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조용히 고민하고 있을 여러분에게 꼭 전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당신을 불편하게 만드는 4가지 습관, 그리고 바꿔나갈 3가지 방법. 이야기의 주인공은 실존 인물입니다. 모든 걸 바꿔낸 한 남자의 이야기. 하지만 누구도 알려주지 않았던 이야기죠. 지금부터는 당신도 몰랐던 진실을 함께 알아가 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같이 해결해 봅시다.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나요? 예전엔 아무 문제 없었는데 지금 불편해진 거라면 그냥 나이 탓이겠지. 하지만 몸은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멀쩡하지만 속은 전혀 다른 원리로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60세 이후의 남성의 몸은 단순히 늙었다는 말로는 설명이 안 됩니다. 전립선은 점점 부풀어 오르고 음경의 해면체 혈관은 탄력을 잃고 쉽게 압박받습니다. 호르몬 분비도 급격히 줄어들죠. 즉, 같은 자극에도 몸의 반응이 달라졌다는 뜻입니다. 특히 전립선은 나이가 들수록 민감하고 약해집니다. 젊을 때처럼 강한 자극을 원하거나 빨리 흥분시키려 하면 그 부위에 부담이 쌓여 염증이나 통증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사정 이후, 출산 후처럼 묵직하고 찌릿한 통증이 이어지는 분들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이유를 정확히 알지 못한 채 피곤하다, 나이 탓이다 라고 넘겨버립니다. 몸이 원하는 건 다정한 이해입니다. 노화된 생식기는 더 부드럽고 더 느린 자극, 그리고 넓은 부위의 자극을 원합니다. 젊을 때 하던 방식은 이제 내 몸에 맞지 않아요. 오래된 기계를 너무 세게 작동시키면 고장이 나는 것처럼 이제는 내 몸도 그에 맞는 자기만의 방식을 따라야 할 때입니다. 그 차이를 이해하지 못하면 가장 사적인 순간조차 스트레스로 다가오고 스스로에게 실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어떤 약보다 먼저 필요한 것은 내 몸을 다시 이해하는 습관, 바로 존중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반복하고 있는 실수는 무엇일까요? 많은 남성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예전부터 혼자 해결해왔고 별 문제 없었어. 하지만 진료실을 찾은 60세 이상의 남성 환자들 중 성기능 저하, 전립선 통증, 요실금 등을 호소하는 분들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예전과 같은 방식으로 자위를 계속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몸은 변했는데 자극을 주는 방식은 그대로라면 결과가 달라지는 것은 당연하겠죠. 실제 사례 정성우 씨, 67세, 은퇴 공무원. 몇 달 전 67세의 정성우 씨가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사정 이후에 성기에 통증이 남고 밤에도 자주 화장실을 가게 되네요. 병원에 오는 것도 좀 부끄럽고 혹시 큰 병일까 봐 걱정도 됐어요. 검사를 해보니 다행히 큰 병은 아니었습니다. 전립선 피로가 꽤 많이 누적된 상태였죠. 문제는 여전히 30대 때처럼 예전 습관 그대로 혼자 해결하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이런 사례는 정말 흔합니다. 지금까지 문제 없었다고 해서 앞으로도 괜찮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오늘 이야기할 4가지 자위 습관, 실제로 전립선에 큰 부담을 줍니다. 이 습관들은 시간이 지나며 전립선 기능을 서서히 망가뜨립니다. 1. 강하고 반복적인 자극. 특히 귀두 부위만 강하게 반복적으로 자극하는 습관은 큰 문제가 됩니다. 50대 후반부터는 해면체 탄력이 떨어지고 신경 민감도도 약해집니다. 이 상태에서 강한 마찰이 계속되면 신경 말단이 과도하게 자극되어 쾌감이 둔해지고 결국 무감각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정성우 씨도 요즘은 예전처럼 세게 하지 않으면 느낌이 없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검사 결과 해면체에 미세 손상이 누적되고 혈액순환 상태도 많이 나빠져 있었습니다. 이 충분히 흥분되지 않은 상태에서 억지로 사정, 피곤하거나 시간이 없을 때 빨리 끝내기 위해 억지로 사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전립선과 내부 조직에 급격한 압력이 가해져 사정 후 타는 듯한 통증, 다음 날까지 이어지는 묵직한 하복부 통증, 허리 통증 등의 증상을 겪게 됩니다. 전립선 안쪽이 피로해지고 긴장되면 그게 반복되어 염증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3. 항상 같은 손, 같은 부위, 같은 리듬. 우리의 신경계는 자극에 익숙해지면 반응을 줄입니다. 항상 똑같은 자극만 주면 뇌는 그것을 일상의 일부로 인식하고 흥분 반응을 줄이게 되죠. 이건 마치 자주 하는 대화가 더 이상 흥미롭지 않은 것과 같습니다. 문제는 몸이 아니라 뇌가 그 자극에 지루함을 느끼고 있다는 점입니다. 자극의 다양성과 감각의 변화를 무시하면 심리적인 자신감까지 줄어듭니다. 마지막 4번째, 바로 회음부 전체를 무시한 자극 습관입니다. 회음부는 생식기와 항문 사이에 위치해 있고 전립선과 연결된 신경과 혈관이 밀집되어 있는 신경교차 지점입니다. 즉, 전립선과 직결된 아주 중요한 부위죠.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이 부위에서 쾌감을 느끼는 것을 어색해하거나 무관하다고 생각하고 아예 배제해버립니다. 이로 인해 전립선 내부 압력이 해소되지 않고 소변 줄기가 점점 가늘어지거나 야간뇨 증상이 악화되며 배뇨장애로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사정 후 회음부나 허리 아래쪽에 통증이 계속된다면 이 부위를 전혀 자극하지 않았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자위 습관은 단순히 기분을 해치는 수준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 습관이 반복되면 실제로 조직 손상이나 신경 기능 저하, 심할 경우 요실금과 같은 문제로 이어져 치료가 필요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 생각 없이 계속된 패턴은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의 회복력을 서서히 깎아먹습니다. 지금 당신의 습관은 어떠신가요? 이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부터 몸을 회복시키는 데 도움이 되는 3가지 원칙을 구체적으로 알려드릴게요. 하얀색 체크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댓글에 2분번 남겨주세요. 좋아요와 구독도 큰 힘이 됩니다. 당신의 한마디 응원이 이 채널을 계속 이어가게 하는 원동력입니다. 이제는 내 몸이 회복하는 방향으로 바꿔야 할 시간입니다. 무조건 멈추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억지로 참으라는 말도 아니고요. 단지 지금 내 몸에 맞는 방식으로 다시 익숙해지는 시간, 그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지금부터 제가 진료실에서 가장 자주 권하는 자위의 3가지 원칙을 알려드릴게요. 이건 단순한 팁이 아니라 자신의 몸을 이해하고 회복시키는 자기관리의 시작입니다. 허브 1번째 원칙, 부드럽게 자극하세요. 나이가 들수록 피부는 민감해지고 압력은 낮아지며 순환도 느려집니다. 그런데 여전히 많은 사람들은 별표 세게 해야 느껴진다. 별표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강한 자극은 해면체에 반복 손상을 주고 결국 감각 저하와 무딘 반응을 불러옵니다. 한 번은 김도현 씨, 70세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요즘은 자극을 2배는 줘야 반응이 와요. 검사해보니 해면체의 탄력은 거의 사라졌고 신경 민감도도 크게 떨어진 상태였습니다. 이럴 때 필요한 건 더 강한 자극이 아니라
전반적인 감각을 깨우는 부드러운 접근입니다. 방법은 이렇습니다. 손 전체로 음경을 감싸고 천천히 부드럽게 쓰다듬듯이 자극을 주세요. 자극이 넓게 퍼지도록 하세요. 그러면 피부와 신경이 다시 반응을 되찾고 예전보다 더 깊고 지속적인 쾌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일시정지 두 번째 원칙, 흐름을 조절하세요. 흔히 감정을 억누르는 것이 건강에 안 좋다고 생각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조절은 억압이 아니라 흐름을 읽는 능력입니다. 사정 직전에 감각을 알아차리는 순간 잠깐 멈췄다가 천천히 다시 시작하는 것, 이른바 스톱 스타트 기법이죠. 이 방법은 전립선에 가해지는 압력을 줄여주고 사정 후 피로를 덜어주며 몸의 감각을 다시 느끼게 해줍니다. 긴장과 흥분을 정리하고 균형 잡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이성재 씨, 66세는 이 원칙을 실천한 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전엔 사정 후 찝찝하고 허리도 아팠는데 지금은 더 만족스럽고 몸이 훨씬 편해졌어요. 빨간색 큰 동그라미 세 번째 원칙, 회음부를 꼭 자극하세요. 회음부는 전립선과 가장 가까운 외부 자극 지점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 부위를 전혀 사용하지 않거나 무시합니다. 회음부는 항문과 고환 사이의 평평한 작은 부위입니다. 손가락이나 손바닥으로 꾹 눌러 자극해보세요. 그러면 전립선의 긴장이 풀리면서 사정 전부터 자연스럽게 압력이 해소됩니다. 특히 아래쪽이 무겁거나 사정 후 소변이 시원치 않거나 요실금이 있는 분들에게 회음부 자극은 매우 효과적입니다. 실제로 만성 전립선염 환자들 중 약을 쓰지 않고 회음부 마사지로 치료받는 사례도 많습니다. 이 부위를 자극하면 혈류가 증가해 전립선 내 순환 개선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전등이 세 가지 원칙, 어렵지 않습니다. 단 하나만 기억하세요. 지금 내 몸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를 다시 평가하는 태도. 막무가내 자극이 아니라 지금의 내 몸이 편안함을 느끼는 방법을 찾는 것. 그렇게 변화를 시작하면 당신의 몸은 반드시 반응하게 됩니다. 펼쳐진 책 실제 사례. 박영석 씨, 69세, 가명. 지금부터는 이 세 가지 원칙을 실천해 놀라운 변화를 겪은 한 남성의 실제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박영석 씨는 올해 69세, 3년 전 은퇴 후 작은 정육점을 운영하며 조용히 살고 계셨습니다. 평생을 함께해준 아내는 몇 년 전 뇌졸중으로 고생하라 먼저 세상을 떠났고 그 돌봄으로 지친 박 씨는 자연스럽게 부부관계도 소원해졌습니다. 그 이후로는 스스로 해결해야 했고 그 과정에서 몸의 변화를 점점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박 씨는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렸습니다. 요즘은 하고 나면 아랫배가 묵직하고 밤에도 개운치 않게 소변이 자꾸 마렵고 불편해요. 혹시 전립선에 문제가 생긴 건 아닌지 무서워요. 겉보기엔 건강해 보였지만 자세히 살펴보니 수년간 반복된 습관이 부담으로 누적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짧고 강한 자극만으로 해결하려 했다는 고백이 있었죠. 검사 결과 전립선 기능이 조금 약화되어 있었고 정체된 분비물의 양도 꽤 많았습니다. 저는 앞서 소개한 세 가지 원칙을 실천 방법까지 상세히 적어드렸습니다. 부드러운 자극법, 억지 사정하지 않고 흐름을 조절하는 법, 회음부의 압력을 줘 완화시키는 법까지. 처음엔 박 씨도 반신반의했지만 이제는 바꿔야 할 시기라는 걸 받아들이셨습니다. 안 바꾸면 더 안 좋아질 텐데요. 그 한마디에 의지가 느껴졌죠. 3시 그리고 한 달 후, 박 씨는 매일 15분, 자신만의 시간을 따로 내서 자극 방식을 조심스럽게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며칠은 어색했지만 박영석 씨는 처음에는 어색하고 힘들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2주쯤 지나자 놀라운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끝나고 나면 몸이 훨씬 편안하고 기분이 맑아지는 것 같아요. 아랫배가 시원하고 밤에도 덜 깨요. 박 씨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회음부 자극에 특히 집중한 날은 허리 통증이 눈에 띄게 줄고 사정 후 남던 피로감도 거의 사라졌어요.
과거에는 혼자 해결하고 나면 허탈하고 더 지쳐 있었지만 지금은 몸이 가벼워졌고 정신적으로도 안정감을 느낀다고 하셨어요. 그 말을 듣고 제 마음도 따뜻해졌습니다. 몸의 감각이 되살아난다는 것. 그건 단지 생리적인 반응이 아니라 자존감의 회복이기도 합니다. 박 씨는 지금도 하루 15분씩 부드럽게 원칙을 지키며 자기 관리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자신감도 차츰 되찾고 계시죠. 요즘은 아내를 돌볼 힘도 생기고 저 자신을 잃지 않고 돌보는 시간이 삶의 활력이 되어 그 미소에서 저는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저 자위라고만 생각했던 행동이 이렇게 몸과 마음을 바꾸는 건강한 습관이 될 수 있다는 사실. 이건 단지 한 사람의 이야기일 뿐입니다. 비슷한 고민을 가진 수많은 60에서 70대 남성들이 각자 다른 방식으로 변화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그동안 당연하게 여겨왔던 방식이 사실은 내 몸에 맞지 않을 수 있다는 걸 인정하는 것. 몸이 보내는 신호에 귀를 기울이는 순간 변화는 시작됩니다. 천천히, 그러나 분명하게 생기가 돌아오기 시작하죠. 까만색 물음표. 그렇다면 결국 자위는 나쁜 걸까요? 이제 그런 생각은 완전히 버려야 할 때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왜 자위가 중년 이후 건강관리에서 중요한 자기관리의 도구가 될 수 있는지 의학적 근거와 함께 상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여전히 이런 질문을 하시거든요. 원장님, 아무리 조심해도 혼자 해결하는 건 결국 나쁜 거 아닌가요? 제 대답은 분명합니다. 잘만 한다면 그보다 좋은 자가 치유법은 없습니다. 손톱을 깎고 피부에 로션을 바르듯이 몸의 일부를 스스로 돌보는 자기관리인 거죠. 나이가 들수록 자기 자극은 오히려 필요합니다. 노화된 몸은 회복 속도가 느려지고 혈류는 줄어들며 호르몬 분비도 감소합니다. 감각도 무뎌지죠. 그런데 이 모든 변화는 적절한 자극과 순환이 없을 때 더 심해집니다. 나이가 들수록 오히려 더 많은 관심과 섬세한 자극이 필요합니다. 단순한 해소가 아니라 감각을 깨우고 혈류를 도우며 자연스러운 호르몬 균형을 유도하는 건강관리법이 되어야 하죠. 전등 회음부 자극이 전립선과 성기능에 미치는 영향. 회음부 자극은 전립선과 음경 해면체에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뇌 기능 개선, 성기 혈류 증가, 성기능 향상, 발기 지속력 향상 등 긍정적인 효과가 입증되었습니다. 저는 실제로 전립선 초기 질환을 가진 환자들에게 약물보다 먼저 올바른 개인관리 습관을 기르도록 권장합니다. 그 습관이야말로 장기적인 회복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이며 심리적인 효과도 아주 큽니다. 붉은 심장 심리적으로도 큰 힘이 됩니다. 혼자만의 시간은 외로움과 우울감을 줄이고 정서적 안정을 줍니다. 특히 부부 관계가 소원해졌거나 감정적인 교감이 줄어든 고령의 남성들에겐 자기 확신의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내 몸이 여전히 반응한다는 사실은 삶의 활력을 되찾게 하죠. 말하는 머리 아직도 살아있는 것 같아요. 한 번은 72세 이기훈 씨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몸이 예전 같지 않아서 자신감을 잃었는데 원장님 말대로 자극을 바꾸고 나니 아직 내 몸도 살아있는 것 같더라고요. 정말 감사해요. 이런 변화는 단순한 만족을 넘어서 자존감과 자기 돌봄이라는 더 깊은 의미의 회복입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이 행동에 대한 인식 자체를 바꾸는 일입니다. 음속어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말하지 못합니다. 아직도 많은 남성들이 이 문제를 이야기하는 걸 부끄러워하고 배우자에게도 말하지 못한 채 몸이 보내는 이상 신호를 그냥 숨긴 채 지내곤 합니다. 그러다 결국 문제가 심각해져 병으로 발전하기도 하죠. 그래서 저는 항상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의 몸이 보내는 신호를 무시하지 마세요. 그 신호를 읽고 적절히 반응하고 돌보는 방법. 그게 바로 진짜 자기관리입니다.
건강한 습관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내 몸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데서 시작되죠. 반쯤 내려간 모래시계, 지금도 감각이 돌아올 수 있을까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물으세요. 지금이라도 감각을 되찾을 수 있을까요? 너무 늦은 건 아닐까요? 다음 시간에는 생활 습관을 바꾼 후 몸에 어떤 회복 반응이 일어나는지 그 과정을 과학적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분명한 건 당신의 몸도 충분히 변화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람 상체 실제 사례, 김정호 씨, 65세, 은퇴한 은행원. 처음 병원에 오셨을 때 김정호 씨는 눈을 제대로 마주치지 못하셨습니다. 사실 이 얘기 누구한테도 한 적 없어요. 내가 이상한 거 아닐까 걱정돼요. 그가 느끼고 있던 건 단순한 기능 저하가 아니었습니다. 몸이 멈춰버린 것 같은 두려움, 그리고 말할 수 없는 부끄러움이었죠. 몇 년 전부터 계속되는 둔한 감각, 사정 후 밀려오는 공허함, 자꾸만 늘어나는 야간요. 그는 모든 걸 나이 탓으로 치부하며 참고 지내셨습니다. 그런 김 씨에게 저는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지금 자극 방향을 바꿔보세요. 너무 세게 밀어붙이지 말고 회음부에 집중해보세요. 부드럽게, 천천히요. 그는 망설이셨지만 정확히 지침대로 꾸준히 실천하셨습니다. 그리고 4주 후 다시 병원에 오셨을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상하게 뭔가 조금씩 다시 반응하는 것 같아요. 전에는 아무 느낌도 없었는데 이제는 뭔가 감각이 돌아오는 느낌이에요. 새싹 이런 변화, 정호 씨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실제로 많은 60에서 70대 환자들이 올바른 자극법과 습관으로 바꾸면서 회복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처음엔 무겁고 불편하던 사정 후 감각, 점점 줄어드는 전립선 통증, 상쾌해지는 배뇨감, 발기 반응 속도와 지속력도 조금씩 눈에 띄게 좋아지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얻는 가장 큰 확신은 이것입니다. 아, 내 몸이 아직 살아있구나. 그 감각은 단순한 기분이 아닙니다. 회음부를 자극하면 골반 신경계와 해면체의 혈류가 활성화되고 그 결과 호르몬 분비와 신경 반응성이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즉, 우리가 바꾼 건 단지 습관이 아니라 몸 전체의 반응 구조였던 겁니다. 물론 개인차는 있습니다. 당뇨, 고혈압, 전립선 수술 이력 등이 있다면 회복까지 시간이 조금 더 걸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일어나는 변화는 있습니다. 자극 방식을 바꾸는 순간 몸도 바뀐다는 것. 예전처럼 한 부위만 강하게 반복 자극하던 방식은 신경을 무디게 하고 회복 속도를 늦춥니다. 반대로 회음부를 중심으로 섬세하고 부드럽게 접근하면 몸은 서서히 반응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우리도 깨닫습니다. 아, 나도 아직 괜찮구나. 하얀색 체크표 회복의 신호를 유지하고 확장하는 방법. 자, 그렇다면 이 회복의 신호를 어떻게 유지하고 확장할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는 제가 실제 환자들에게 추천하는 일상 루틴과 주의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설명이 아니라 매일 실천할 수 있는 간단한 가이드입니다. 꼭 끝까지 따라와 주세요. 매일 가능한 회복 루틴. 오늘은 실제로 제가 환자들에게 매일 권장하는 회음부 중심의 자극 루틴과 주의할 점을 정리해드립니다. 부담 없이 하루 단십에서 15분이면 충분합니다. 1. 가장 중요한 건 순서입니다. 먼저 손을 따뜻하게 덮인 후 허리 아래와 회음부를 부드럽게 마사지하세요. 쓸어내리듯 살짝 터치만 해도 좋습니다. 이건 자극이 아니라 혈류를 깨우기 위한 준비 운동입니다. 이것만으로도 골반저 근육을 이완시키고 신경이 반응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들어줍니다. 2. 그 다음은 천천히 자극을 이동시켜주세요. 성기의 머리보다는 몸통 전체를 감싸듯 부드럽게 감싸며 천천히 중심으로 움직여보세요. 포인트는 쾌감이 아니라 느낌입니다. 무조건 열심히 하지 마시고 몸이 반응하는 감각을 따라가며
관찰하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3. 이제 회음부를 자극해 봅니다. 손가락 2개 정도로 항문과 고환 사이의 작은 평평한 부위를 살살 누르거나 원을 그리듯 눌러보세요. 가볍게 두드려도 괜찮습니다. 이 자극은 단순한 혈류 촉진을 넘어서 전립선의 긴장을 풀고 해면체 순환을 돕습니다. 배뇨 기능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전등 루틴은 주 3, 4회가 적당합니다. 1. 저녁 샤워 후 조용한 분위기에서 편안하게 실천하면 더욱 효과적입니다. 정지 표시 주의할 3가지 포인트. 억지로 진행하지 마세요. 몸이 자연스럽게 반응할 때까지 기다리는 자세가 회복의 핵심입니다. 매일 똑같은 방식으로 강하게 하지 마세요. 자극이 반복되면 감각이 무뎌지고 피로만 쌓입니다. 운동처럼 근육도 휴식이 필요합니다. 위생을 반드시 지키세요. 전후로 손과 회음부를 깨끗하게 씻어 감염이나 피부 트러블을 예방하세요. 이젠 명상 같아요. 한 70대 환자분은 이렇게 말하셨어요. 지금은 마치 명상하는 기분입니다. 내 몸에 집중하고 감각을 천천히 느끼는 시간. 정말 소중해요. 혼자 해결한다고 부끄러워 마세요. 누구나 자기만의 방식이 있습니다. 몸을 다듬고 감각을 깨우는 시간은 누구에게나 필요합니다. 단지 그 방식이 몸에 해가 되지 않고 건강한 방향으로 가도록 돕는 것이 저의 역할, 그리고 이 채널의 존재 이유입니다. 허브하지만 나는 왜일지도 몰라요. 혹시 지금 마음 한켠에서 이런 생각이 들진 않으셨나요? 나는 이미 늦은 거 아닐까? 다른 사람은 돼도 나는 아닐 거야. 저도 수많은 환자와 시간을 보내며 그분들의 가능성을 가로막는 벽이 바로 그런 생각들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런데요, 몸은 정말로 놀라운 존재입니다. 시간이 지나도 올바르게 접근하면 여전히 반응하고 회복합니다. 오른손잡이 돋보기 지금 필요한 건 더 섬세한 감각입니다. 감각이 무뎌졌다고 느끼신다면 이제는 더 강하게가 아니라 더 섬세하게, 더 깊게 느끼는 법을 배울 시기입니다. 누군가는 이렇게 말할지도 몰라요. 이 나이에 뭘 새로 배워. 하지만 저는 이렇게 답합니다. 지금부터가 진짜 몸을 돌보는 시작입니다. 습관처럼 반복된 자극이 아니라 진짜로 내 감각에 귀 기울이는 것. 전립선과 회음부, 신경과 혈류가 보내는 신호에 귀 기울이는 법을 이제 배우는 겁니다. 새싹이 여정을 함께 시작해요.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며 나도 한번 해볼까? 하는 생각이 드셨다면 이미 당신은 첫걸음을 내디딘 것입니다. 그 용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당신의 그 첫걸음을 위한 출발점이 되기를 바랍니다. 혼자 해결하는 시간. 자위라는 단어가 부끄럽지 않도록 가장 사적인 시간이 당신을 회복시키는 루틴이 되도록 이제 시작하세요. 손바닥을 위로 숨기지 마세요.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몸은 당신 손 안에서 회복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채널은 당신의 용기를 응원합니다. 당신의 변화, 당신의 회복, 당신의 삶이 더 따뜻해지기를 바랍니다. 손 모으고 앞장 함께 나눠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댓글로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한마디는 다른 누군가에게는 위로이자 용기가 됩니다. 텔레비전 다음 영상 예고. 다음 영상에서는 실제로 70대 남성 환자분이 어떤 변화를 경험했는지, 감정적으로 어떤 치유를 얻었는지 인터뷰와 함께 공유드리겠습니다.